안녕하세요, 조커 스마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벡터 모션과 자막 애니메이션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문자 도구로 자막을 만들면 이렇게 텍스트 효과가 들어가면서 자막이 생기게 되고, 레고시 제목과 다른 점은 이렇게 위에 벡터 모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레고시 제목으로 자막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커 스마일이라는 자막을 레고시 제목으로 만들고, 왼쪽은 제가 문자 도구로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자, 차이는 효과 컨트롤 가보시면은 문자 도구로 만든 자막은 이렇게 벡터 모션이랑 텍스트 효과가 생겨가지고 안에서 색깔도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변형 효과 같이 붙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자막을 이동할 때는 이 동작이 아닌 항상 이 변형이나 혹은 벡터 모션으로 제가 자막의 위치를 움직여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자, 레고시 제목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림 파일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작 효과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단점이 있냐면, 만약에 자막의 크기를 이 정도 잡아두고, 자, 비율 조정, 스케일을 올려버리면은 이렇게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비율 조정은 그냥 늘린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문자 도구로 만든 자막은 벡터 그래픽이라서 벡터 모션을 쭉 올려볼게요. 벡터 모션을 쭉 올려도 깨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올려도 이 선이 깨지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여기 변형에 있는 비율 조정을 쭉 올려도 이런 식으로 선이 깨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벡터 모션을 여기 레고시 제목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선이 깨지게 되는데, 문자 도구로 만든 자막은 벡터 모션의 비율 조정, 스케일이나 혹은 이 변형, 트랜스폼의 스케일을 올려도 깨지지가 않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문자 도구로 만든 자막이어도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 비디오라고 써있는 밑에 이 동작 효과가 마찬가지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비율 조정으로 쭉 올리게 되면은 아까 레고시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막의 크기를 바꾸실 때는 변형 혹은 이 벡터 모션에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벡터 모션과 변형의 차이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변형부터 설명을 드리면, 변형은 사실 효과예요, 효과. 그래서 변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왜곡 폴더에 있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레고시 제목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레고시 제목에 넣어보면은, 자, 동작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동작에도 위치, 비율 조정, 회전, 기준점 이렇게 쭉 있는데, 변형 들어간 효과를 봐도 위치, 기준점, 비율 조정 쭉 있는데, 여기 두 가지가 다릅니다. 셔터 각도랑 그다음에 스큐, 기울이기가 있는데, 기울이기는 이런 식으로 자막을 기울일 수 있는 효과고요. 쭉 기울이기까지 해서 이렇게 자막을 좀 재밌게 바꿀 수가 있는데, 셔터 각도가 좀 중요한데 이거는 이따가 애니메이션 설명드릴 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도구로 자막을 만들면 이 변형 효과가 기본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레고시 제목과 다르게 그냥 확대해도 경계선이 깨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벡터 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럼 벡터 모션은 뭐가 다르냐? 자, 현재 제가 자막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때는 이 문자 도구 선택한 다음에 원하는 위치를 클릭해서 자막을 만들면 되는데,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자막을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자막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 모니터에 클릭을 하시면은 원래 있는 자막 레이어에 자막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막 내용이 써있죠?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기를 열어보시면은 지금 이 안녕하세요라는 자막을 디자인도 할 수 있고, 색깔을 바꿔볼까요? 파란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텍스트 안녕하세요라는 자막의 변형을 움직여서 요것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타임라인에는 자막 레이어가 하나인데 이 레이어 안에 자막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각각을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프리미어 하시는 분들이 변형이나 이런 게 안 보인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이 화살표 눌러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막 내용 같은 거, 색깔이나 요약성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거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벡터 모션은 뭐냐? 바로 지금 이 자막 레이어에 있는 자막들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어요. 벡터 모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막을 여기저기 디자인을 한 다음에 하나씩 움직이고 싶을 때는 각각의 자막이 들어가셔서 변형에 가셔서 움직이시거나 혹은 디자인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동시에 움직이고 싶다 하시면은 이 벡터 모션에서 위치, 비율 조정, 회전을 동시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 모션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자막 레이어 하나만 가지고 편집을 하는 게 아니고 자막을 각각 다른 레이어로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선택되어 있는 자막 레이어를 선택을 해제하신 다음에 그냥 아무데나 클릭하셔서 선택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다시 문자 도구일 때 클릭을 하면은 다음 자막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자막이 지금 별개겠죠? 안녕하세요는 자막이랑 자막 뭉텅이 있는 자막이 이렇게 별개로 편집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제가 자막의 길이를 이렇게 드래그로 조정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처음에 만드는 자막의 길이를 몇 초로 고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메뉴바 편집에서 환경 설정, 그 다음에 타임라인에 가시면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비디오가 아닌 여기 스틸 이미지 기본 지속 시간, 스틸 이미지 디폴트 듀레이션이 있는데 요게 내가 만드는 자막 혹은 내가 불러오는 사진의 길이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준은 초 아니면 프레임이거든요. 현재 5초로 되어 있는데 제가 10으로 바꿔볼게요. 10. 이 상태에서 제가 자막을 다 지우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막. 그러면 이 자막의 길이가 마지막에 한 프레임 정도가 안 나오긴 하는데 약 10초가 된다는 겁니다. 10초. 자,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애니메이션은 이 변형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이 변형으로 만드는 게 좋고요. 자, 키프레임으로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제가 이 셔터 각도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사이즈를 살짝 줄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막이 나오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에 키프레임을 찍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 뒤에 자막이 이렇게 나오게 만들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지금 너무 느리죠? 그래서 제가 조금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15프레임 뒤에 자막이 도착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이렇게 자막이 들어오겠죠. 자, 여기서 이 셔터 각도가 하는 역할이 뭐냐? 셔터 각도를 이렇게 올리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블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막을 재생하면은 속도감이 생기는 거예요. 속도감. 자, 요거는 만약에 이 키프레임 간격의 속도인데 이게 벌어지면 느리겠죠? 속도감이 조금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약 한 5프레임 뒤에 자막이 도착한다고 이렇게 시간을 설정해 두면은 훨씬 더 빠른 속도감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막 애니메이션 만드실 때 속도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 효과를 쓴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치만 가능한 게 아니고 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자막의 크기가 0이었다가 10프레임 뒤에 100이라 치면 이 줌인이 되는 과정에서 속도감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셔터 각도는 아무것도 안 올렸죠? 그래서 그냥 보시면 이런 애니메이션이 생긴 건데 셔터 각도를 쭉 올려주시면은 자, 맥스는 360이고요. 값이 높을수록 속도감, 그러니까 블러 값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러가 먹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속도감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다시 문자도구로 만든 자막으로 돌아왔고요. 자, 문자도구로 만든 자막에도 이렇게 변형이 있지만은 아쉬운 점은 속도감을 나타내는 셔터 각도가 없기 때문에 속도감을 원하시는 분은 이 변형 효과를 넣으셔야 합니다. 그냥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으신 분은 그냥 변형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시면 되지만 속도감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 변형 효과를 다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형을 넣어주고 자,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번엔 제가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에서 키프레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 뒤에 저는 10프레임 시프트 플러스 방향키 오른쪽 2번 한 번, 2번 10프레임 이동했죠. 다시 이렇게 원상복구를 시키고 좀 더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상태 셔터 각도를 그냥 쭉 올려주시면은 이 자막이 도착하기 전에 이렇게 블러가 생겨서 속도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속도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응용해서 마스크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자막을 하나 만들 거고요. 마스크
애니메이션이라는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자, 마스크 애니메이션은 뭐냐면은 제가 만약 이 자막을 여기 자막에 붙어있는 변형을 이용해가지고 왼쪽에서 밖에서 키프레임을 찍고 시작해서 약 10프레임 뒤에 이렇게 중앙 쪽으로 오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긴 했는데 만약에 내가 밖에서부터가 아니고 자막이 이 영상 안에서 이쯤에서부터 갑자기 자막이 딱 튀어나오게 어떻게 만들까? 자, 일단 애니메이션을 만든 다음에 이 종료점에 두시고 최종 위치에 두시고 시간대를 지금 자막 효과, 이 텍스트 효과에서 이 마스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각 마스크를 만들 건데요. 이렇게 사각 마스크를 만들어서 마스크를 좀 키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점씩 드래그하셔도 괜찮은데요. 이 두 점을 이렇게 드래그 선택해서 늘리셔도 좋고요. 만약에 수평으로 움직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 Shift 키 누르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살짝 각지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쭉. 그래서 일단은 위아래는 이렇게 올려주고, 제가 원하는 거는 이쯤에서 자막이 튀어나오게 하는 거니까 이 두 점을 제가 잡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마스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막이 다 보여야 되니까 오른쪽도 이렇게 넓혀줘야겠죠.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어떻게 보여지냐면 자막이 영상 밖이 아닌 이렇게 튀어나오는 마스크 자막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마스크이기 때문에 이 경계선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은 우리가 마스크에서 이 마스크 페더로 관리할 수가 있는데, 마스크 페더 이 가장자리를 어떻게 처리하냐인데 요거를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흐려질 거고, 이거를 0으로 돌리시면은 칼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자막 애니메이션 만드실 때는 마스크 페더를 0으로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스크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레거시 제목으로 만들어 봐야겠죠. 레거시 제목도 돌아와서, 자,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튀어나오는 자막을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마스크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려면은 아까는 제가 텍스트 효과에서 마스크를 넣었는데, 자, 이번에는 텍스트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불투명도에서 마스크를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자, 불투명도에서 미리 마스크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스크는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건데, 여기도 제가 왼쪽으로 쭉 당기고 오른쪽도 크게 당기고, 이 자막이 위아래로만 움직일 거니까 이 위아래 마스크만 중요합니다. 어떤 최종점이 여기기 때문에 뭐 크게 넓힐 필요 없고, 저는 자막은 여기쯤에서부터 튀어나오게 할 거라서 이렇게 쭉 올리시면은 마스크는 완성입니다. 딱 수직이 되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러면은 완성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자막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효과는 동작밖에 없는데, 동작을 움직이시면은 단점이 있습니다. 자, 마스크 누르시면 마스크가 세팅된 사이즈가 보이는데, 동작을 움직이시면은 마스크랑 자막이 같이 움직여요. 제가 원하는 거는 마스크는 가만히 있고 자막만 움직여가지고 자막이 없어지거나 혹은 자막이 튀어나오게 만들고 싶은데, 이때는 다시 변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형을 집어넣으시면은, 자, 마스크 제가 클릭하고 보여드릴게요. 마스크 위치는 가만히 있는데 자막 위치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튀어나오거나 원래 여기다가 쓱 없어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키프레임을 초점을 찍고 약 15프레임 뒤에 쓱 내려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능하시면 마스크는 깔끔한 게 좋기 때문에 페더는 항상 0으로 잡아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막이 원래 여기다가 쓱 내려가는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벡터 모션과 자막 애니메이션을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기본 그래픽을 이용한 자막 편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피드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